안녕하세요. 낭독 큐레이터 백지원입니다. 당신이 가장 소중합니다. 저자 나영고소. 인생이 변하는 서점. 지은이 나영고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나를 연구하는 나영고소의 창시자이다. 오랜 시간 자신을 모르고 살았기에 삶이 행복하지 않았고 자신을 아는 것이 모든 것의 시작임을 깨달았다. 매일 자신의 마음을 관찰하고 스스로 질문을 하는 글을 쓰면서 자신을 알았다. 그 깨달음으로 나를 연구하는 나연구소를 설립했다. 매일 글을 쓰고 강의를 쓰고 책을 내며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가 바로 나임을 널리 알리는 일을 하고 있다. 당신이 가장 소중합니다. 프롤로그. 나연구소가 세상에서 전하고 싶은 핵심 메시지는 당신이 가장 소중합니다입니다. 저는 오랜 시간 나 자신을 모르고 살았기에 힘들었던 경험이 있고 질문하기, 내 마음 관찰하기, 글쓰기, 감정, 정화, 치유하기 등으로 나를 알아갔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나연구소가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제가 깨달은 것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는 모두의 나라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내가 가장 소중하고 당신에게는 당신이 가장 소중합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환경적인 이유들로 이 사실을 모르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나 자신이 소중하다는 것을 한 번 더 인지하고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소중한 나 찾기, 나연구소, 목차, 프롤로그. 당신이 가장 소중합니다. 1. 나는 몰랐다. 2. 나를 아는 것이 모든 것의 시작. 3. 생각과 믿음의 전환, 전부. 4. 당신이 우주의 주인. 5. 희생과 헌신은 나를 위해. 6. 시간과 죽음에 대하여. 7. 자기 사랑과 정화, 치유. 8. 당신이 가장 소중합니다. 에필로그. 1. 나는 몰랐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다. 사회, 문화, 교육, 환경적인 이유들. 나를 포함한 많은 사람이 늘 남을 중요시하는 분위기 속에서 살아왔다. 착한 사람,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하고 남의 말을 잘 들어야 하고 늘 남들과 이웃들을 배려하고 살아야 한다고 보고 듣고 배우며 자라왔다. 그 안에서 우리는 겸손과 배려가 최고의 미덕이라고 믿어왔다. 자신감, 자존감, 자기 인정, 자기 사랑, 자기 존중 이런 말들과는 반대편에 있던 개념이라고 생각한다. 예의와 공경을 중시하는 유교 문화를 비롯한 사회적 분위기는 장점도 많지만 많은 사람이 그로 인해 자기 자신을 모르고 자신을 낮게 보고 자신의 능력을 찾지 못하는 다양한 부작용을 낳아왔다는 생각이 든다. 나 또한 그랬다. 경상도 안동에서 장남으로 태어난 나는 늘 착한 사람, 좋은 사람 콤플렉스를 가지고 살아왔고 늘 남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보고 듣고 배우고 자랐다. 무뚝뚝한 부모님과 대화가 많이 없는 가정환경, 일방적이고 입시 위주의 주입식 학교 교육, 사회적 분위기 등 모든 것이 나를 숨막히게 하고 답답하게 만들었다. 늘 눌려 있는 것 같았고 가슴이 답답했다. 항상 남의 기분만을 의식하고 신경을 쓰며 살았다. 그러다 보니 성격 또한 내성적이고 소심하고 나약했고 나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고 오랜 시간을 살았다.
내 생각과 마음은 내가 아닌 남을 향하고 있었다. 남들의 기분을 맞추기 위해서 노력했다. 그것이 당연하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로 인해 내 안에 내가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을 나는 몰랐다. 나라는 존재를 자각하지 못하고 오랜 인생을 살았다. 늘 마음 한구석이 허전하고 불안하고 불편했었다. 그런 인생을 30대 후반까지 살아왔다. 나름대로 인생을 열심히 살아왔다. 살면서 보고 듣고 배운 대로 말이다.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야 행복하다고 듣고 자랐으니까. 하지만 어느 순간 행복하지 않은 나의 모습을 만났다. 직장 생활을 10년 좀 넘게 했을 때의 일이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고 힘이 들었다. 계속할 자신이 없었고 앞이 보이지 않았고 막막했다. 직장에서의 일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힘들어졌고 책임의 무게와 부담감은 날로 커져졌다. 산다는 것이 즐겁지 않았고 행복하지 않았다. 한 번뿐인 인생을 정말 신나고 즐겁게 살고 있었다. 월급 때문에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는 수동적인 삶은 살기가 싫었다. 반복되는 직장 생활로 나의 능력과 에너지가 늘 갇혀 있고 소모되는 느낌은 나를 힘들게 하고 답답하게 했다. 자유롭게 살고 싶었다. 한 마리 새처럼 아름다운 세상을 가볍게 훨훨 날고 싶었다. 나의 모든 열정을 다하고 내 안의 에너지를 모두 끌어내어 나 자신을 뜨겁게 불태우고 싶었다. 나는 인생의 벽을 만났고 방황하고 있었다. 2. 나를 아는 것이 모든 것의 시작. 변하고 싶었고 달라지고 싶었다. 새로운 내가 되어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었다. 내 안에 있는 답답함, 무거움, 숨막힘, 억울함 등의 감정들을 모두 훌훌 털어내고 싶었다. 가벼워지고 싶었고 자유롭고 싶었다. 직장 생활이 너무 힘들고 계속 다닐 자신이 없어서 창업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의 모든 열정을 다 바쳐 할 수 있는 나만의 일을 직장이 아닌 직업을 찾고 싶었다. 그러자 내 인생에 새로운 인연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나는 새로운 사람들과 말들로 인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가장 크게 내 마음을 들어온 말은 나를 아는 것이 모든 것의 시작이고 가장 중요하다는 말이었다. 우리의 인생이 힘든 이유는 진짜 나를 모르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 당시 이 말을 울림 있게 내 마음에 들어온 이유는 무언가 새로운 일이 하고 싶었지만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잘하는지,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를 나 스스로 모른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도 답답했고 미칠 것 같았다. 정말 인생을 신나게 즐겁게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고 싶었지만 그 일이 무엇인지 나 자신이 모르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저 남들처럼 학교 다니고 취직하는 일반적인 삶을 살았고 내 주변에 그런 사람이 없기도 했었기 때문이다. 나를 알아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모든 것이 있다면 물어보고 모르는 것이 있다면 물어보고 관찰하고 글로 쓰고 말을 하며 표현해봐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나 자신에게 질문을 하고 내 마음을 관찰해서 마음의 소리를 듣고 그것을 글로 쓰면서 나를 알아가기 시작했다. 매일 글을 쓰고 기록하는 것이 운을 쌓는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내가 쌓은 운으로 돈을 벌어야지 안전하고 다치지 않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시간과 체력은 계속 줄어들기 때문이다. 블로그를 시작했다. 매일 글을 쓰는 일은 운을 쌓는 일이라기에 한 줄을 쓰더라도 매일 글을 쓰자는 목표를 세우고 매일 글을 썼다. 나를 알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들었다. 3. 생각과 믿음의 전환의 전부. 생각과 믿음의 전환이 전부이고 나머지는 거들 뿐이라고 한다. 나에게 질문하고 내 마음을 관찰한다는 개념을 알게 후부터 나의 시선과 관점은 외부와 남에게서 안으로 나에게로 바뀌기 시작했다. 명상과도 같은 내 마음을 본다는 개념을 통해 내 생각, 내 감정이 관찰의 대상임을 알게 되었다. 나에게 집중을 하게 되었고 나에게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이 생각과 관점의 전환은 내 인생에서 큰 변화의 계기를 가져다 주었다. 내 생각, 마음, 감정이 관찰의 대상임을 알게 되고 난 후 나는 그것들을 고요히 바라보는 깊은 존재임을 알게 되었다. 떠오르는 생각, 감정, 마음이 내가 아니라 나는 바라보고 인정하는 관찰자였다. 고요함, 평화, 자유, 행복 이런 말들이 내 마음속 깊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나에게 집중하기 시작하자 그동안 보이지 않던 많은 것들이 보이고 느껴지기 시작했다. 나라는 사람이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나라는 사람의 생각, 마음, 감정, 내가 진정 원하는 것들, 그동안 수없이 누르고 참고 외면하고 살아온 나의 슬픔, 아픔, 응어리 등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동안 내가 살면서 수많은 고정관념에 둘러싸여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런 고정관념들을 깨고 바꾸는 것이 나의 필요한 것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내 현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내가 나를 바꾸어야 한다. 생각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고 만나는 사람을 말이다. 내가 살면서 배운 것들, 보고 들은 많은 것이 낡고 오래되어 지금의 변한 상황에 맞지 않는다는 것과 우리가 어려서부터 들어왔던 많은 말들이 우리는 위한 것이 아니라 정치 권력자들을 비롯한 기득권들의 통치 수단이었다는 것, 그리고 학교와 사회의 다양한 모순과 문제점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런저런 새로운 생각들에 눈을 뜨기 시작했고 여러 곳에서 관점의 전환을 일어나기 시작했다. 서서히 나의 생각이 바꾸고 행동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나는 사람이 바뀌기 시작했다. 무엇보다 진짜 나를 만나고 있다는 것, 진짜 내가 되어 간다는 것이 너무도 기분이 짜릿하고 뜨거웠다. 4. 당신이 우주의 주인.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이 거대한 우주의 주인임을 알게 되었다. 내가 주인이기에 모든 것은 나의 책임이고 나의 관리 대상이다. 나라는 존재가 우주 안의 작은 존재가 아니라 이 거대한 우주를 품은 존재임을 깨달았다. 우주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우주가 사는 것이다. 우리는 모두 크나큰 우주의 주인이기에 모든 것에 관심과 사랑을 가질 수 있다. 모든 것을 느끼고 누리고 즐길 수 있다. 우리가 우주의 주인이라는 말은 모든 것은 나의 소유라는 말이다. 그렇기에 모든 것을 느끼고 누리고 즐기고 감동하고 감탄할 권리와 자격이 있다는 말이다. 우리를 둘러싼 아름다운 자연, 신비한 밤하늘과 별빛들, 길가에 핀 아름다운 꽃들, 세상의 모든 풍요와 기쁨들, 이 모든 것들을 누리고 즐기고 감동하고 감탄하는 사람이 진짜 주인인 것이다.
아무리 아름답고 좋은 것들도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면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우주의 주인이기에 우리는 큰 마음을 갖는다. 세상의 모든 사람을 아끼고 사랑하고 모두가 행복하고 아름다운 세상을 꿈꾼다.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사람이 있다면 함께 공감하고 아파하고 그들에게 도움을 줄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다. 세상의 모순과 문제들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들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지는 생각해보고 찾아보는 것이다. 우리는 우주의 주인이기 질투, 이기심, 소외, 외면 등의 부정적인 감정들에 쌓이기보다 칭찬, 감동, 감탄, 자부자신 등의 감정을 가지고 당당히 인생을 살아가자. 우리는 모두 우주의 주인인 동시에 내 인생의 주인이다. 남이 시키는 대로의 삶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가 선택하고 내가 책임지는 인생을 자신 있게 살아가는 것이다. 내 인생은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끌려가는 삶이 아닌 끌고 가는 인생을 사는 것이다. 우주 안에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우주가 산다. 5. 희생과 헌신은 나를 위해. 희생, 헌신, 배려, 겸손. 우리는 늘 이런 말들을 둘러싸여 인생을 살았다. 그러다 보니 내가 아닌 남들이 더 소중하고 중요하다고 보고 듣고 배우고 살았다. 집에서, 학교에서, 동네에서, 그리고 사회나 TV 등에서 내가 아닌 남들이 소중하고 남들에게 잘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자랐다. 그러다 보니 늘 우리의 시선과 마음은 다른 사람을 향했고 나라는 존재의 소중함을 알기가 어려운 환경과 분위기 속에서 놓여 있었다. 지금은 세상은 많이 바뀌어가는 추세지만 특히 우리의 부모님 세대는 더욱 그런 분위기가 심한 시대의 인생을 살았다. 남자들은 가장으로서의 무거운 책임과 의무를 그리고 직장에서는 치열한 삶을, 여자들은 남편과 자식, 이웃 등에 대한 희생을, 국민들은 나라에 대한 충성을, 젊은 사람들은 어른들에 대한 공경을, 이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희생과 헌신을 요구했다. 그러다 보니 상대적으로 많은 부작용들이 존재해왔다. 자신의 생각, 마음, 감정 등을 참고 누르고 외면하고 희생하고 인생을 살아온 것이다. 국민으로, 가장으로, 부모로서 의무와 책임을 다하고 살아왔지만 시간이 지난 뒤 후회와 원망이 남는 경우가 많았다. 내가 하는 강의인 나를 알면 인생은 변한다. 하고 싶은 일만 하며 사는 법 등의 강의는 모두가 자기 사랑, 자기 인정, 자기 존중, 자존 등 자신의 중요성과 가치를 강조하는 강의들이다. 강의를 하면서 많은 분들, 특히 여성분들이 크게 공감하고 눈물을 흘리는 경우를 많이 보았다. 늘 남편과 자식 그리고 이웃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고 참고 살아왔던 자신의 지난 시간이 힘들었고 공허한 마음이 들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나도 그런 그분들의 마음이 보이고 공감이 되고 느껴져서 함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신은 우리가 태어날 때 우리의 몸과 마음은 우리의 것이니 아끼고 사랑하라고 했지만 우리는 여러 이웃들로 자신보다 남을 위한 인생을 살아가고 시간이 지난 뒤 후회하고 원망이 되는 경우가 많다. 중요한 것은 균형과 조화라고 생각을 한다. 어떤 것도 한쪽으로 지나치게 치우치는 것은 좋지가 않다. 가족과 이웃들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고 시간과 노력만큼 자기 자신을 위한 시간 또한 반드시 필요하다.
부모도 자식도 이웃들도 결국은 모두가 자신만의 세상이 있고 자신만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다. 자신을 조금 더 사랑하고 돌보고 인정하며 인생을 살아갔으면 좋겠다. 내가 행복해야 세상도 행복하다. 6. 시간과 죽음에 대하여. 작년 직장을 다닐 때 극심한 우울증과 무기력을 경험한 적이 있다. 몸도 마음도 한 번에 다 무너졌다. 이러다 내가 죽는 것은 아닌가 하는 공포를 느꼈고 매일매일 속으로 살려달라고 기도했다. 기억력과 인지력이 너무 떨어져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었다. 인생의 그 어떤 것에도 의미를 찾을 수 없었다. 일도 가족도 돈도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그러면서 다시금 알게 되었다. 이 세상에서 나 자신이 가장 소중한 존재임을. 내가 있어야 세상도 있고 내가 행복해야 세상도 행복하다는 것을 그냥 이론과 말이 아닌 현실로 느끼게 된 것이다. 가족들과 나와 관계된 내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도 내가 바로서야 그들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 우울증의 경험과 공포는 죽음이 현실임은 인정하고 받아들이기에 해주었다. 나도 언젠가는 반드시 죽는다는 존재임을 자각했다. 인생에서 확실한 것은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는 것이고 불확실한 것은 언제 죽을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다. 내가 언젠가는 반드시 죽는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자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다. 사람들이 죽기 전에 가장 많이 하는 후회는 하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다. 죽기 전에 더 늦기 전에 후회 없는 인생을 살고 싶었다. 이런 경험을 통해서 시간은 유한하기에 진정으로 내가 원하는 하고 싶은 일을 하며 내게 주어진 인생을 후회 없이 아름답게 열정적으로 살아가야겠다는 마음을 먹었다. 나는 오랜 시간을 직장인으로 살아왔다. 하지만 이제는 당당히 나만의 길을 찾아서 미친 듯이 하고 싶은 나의 일을 하고 싶었다. 더 이상 미루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으로 회사에 사표를 내고 1인 기업으로 사업을 시작했다. 물론 해보지 않았고 경험이 없었기에 두렵고 막막했지만 지금이 아니면 못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다. 용기를 내어 도전했다. 아직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있고 힘도 들고 어렵지만 나는 오늘도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 시간은 유한하기에 죽기 전에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가자. 7. 자기사랑, 정화치유. 가장 위대한 사랑은 자기사랑이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한다. 오랜 시간 사랑이라는 감정을 깊이 느끼지 못했기에 늘 내 마음은 불안했고 불편했고 무언가 허전했다. 나는 그것이 남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하고 외부에서 사랑을 갈구하는 마음 때문임을 알게 되었다. 나의 과거를 돌아보고 나의 마음을 들여다보니 내 안에 작은 어린아이가 보였다. 그 아이는 힘들고 외롭고 무서워서 울고 있었다.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내가 나를 몰라주고 외면하고 바라봐주지 않아서 힘들어하고 있는 그 아이를 만나자 너무도 미안한 마음에 가슴이 벅차오르고 눈물이 났다. 나는 그 아이를 가슴 깊이 안아주고 미안하다고 말하고 용서를 구했다. 그리고 약속했다. 2번 다시는 너를 힘들게 하지 않겠다고. 그동안 힘든 시간 잘 견뎌주어서 고맙다고 그리고 사랑한다고 말했다. 화해를 하고 나자 뜨거운 눈물이 흘렀다. 마음이 편해지고 마음속에 무거운 돌덩이가 내려가는 것을 느꼈다. 나는 이것이 나의 기억과 마음을 정화하고 치유하는 것임을 이해하고 느끼게 되었다.
미안, 용서, 감사, 사랑. 이 네 마디가 이 네 마디가 내 마음속에 자리를 잡게 된 후 무언가 내 마음 깊은 곳에서 편안함, 따스함, 안정감, 고요함 등이 감정이 올라오게 되었다. 많은 이들이 애정 결핍으로 힘들어하고 있음이 보인다. 남이 아닌 자신의 마음을 돌보고 자기 자신을 스스로 사랑하자. 사랑은 받을 때보다 줄 때가 더 행복하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자. 당신이 가장 소중합니다. 오랜 시간 나를 만나며 내가 알게 된 몇 가지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거, 나는 무한한 능력의 소유자라는 거, 시간은 유한하고 언젠가 나는 죽는 존재라는 거, 불안, 우울, 불편 등으로 인생을 허비하기엔 우리의 인생은 너무도 귀하고 아름답고 소중하다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당신이 가장 소중합니다. 이다. 오랜 시간 나를 몰라 힘들었던 경험과 나를 알아갔던 작은 경험을 통해 깨달은 가치와 메시지를 많은 이들에게 전해 공감과 위로를 전하고 용기와 희망을 전하고 싶다. 나연구소가 사람들의 전하고 싶은 말이다. 당신이 가장 소중합니다. 당신은 너무도 귀하고 소중하고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당신 안에는 사랑, 감사, 자존, 자신 등 모든 것이 들어 있습니다. 인생의 모든 것을 느끼고 누리고 존재하는 모든 것에 감사를 느끼고 도전하고 활기찬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용기는 당신 안에 있습니다. 늘 당신을 믿고 바라보고 지지하고 사랑합니다. 언제나 항상 당신이 가장 소중합니다. 프롤로그. 나를 알고 싶어 나에게 집중하는 과정에 내 안에서 나연구소라는 이름이 스치듯 운명처럼 떠올랐다. 내가 나를 몰라 인생이 힘들었고 방황했던 경험, 막막함, 외로움, 두려웠던 경험, 그리고 관점이 바뀌어 질문하고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매일 글을 쓰며 나를 알아갔던 경험을 통해 내가 느낀 것을 세상에 전하는 것이 나의 사명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세상과 삶이 나에게 나연구소라는 이름을 준 이유가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보고 질문을 해본다. 내가 세상에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영향을 끼쳐야 하는지 생각해본다. 그 말은 바로 당신이 가장 소중하다는 말이었다. 때론 이것이 나에게 무겁게 그리고 부담으로 다가오기도 한다. 어떤 식으로 사람들에 알려야 효과적이고 진정성이 있을까 고민도 된다. 하지만 언제나 그랬듯이 바로 지금, 바로 내가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나연구소의 글, 책, 강의 등의 활동을 통해서 많은 분들의 가슴 속에 이 말을 전하고 싶다. 당신의 존재에 감사합니다. 당신은 세상에서 존재하는 유일무이한 아름다운 빛나는 별입니다. 언제나 늘 항상 당신이 가장 소중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소중한 나 찾기 나연구소 지음. 저의 낭독을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언제나 늘 항상 내가 가장 소중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덕분입니다. 행복합니다. 낭독 큐레이터 백지원이었습니다.